김정일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던 현수막이 비에 젖을까봐 어린아이들이 무대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바로 노래 가사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동요를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은 이를 교육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처럼 독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북한은 예로부터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사상교육의 진심인 국가입니다. 과연 북한의 사상교육은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북한 사상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인류에 발을 담그는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느 국적을 가지든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할 자유는 개인의 권리인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의 암덩어리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 수령으로 취임한 시기는 1967년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을 신격화하기 위한 우상화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는 북한 전국 각지에 45만여 곳에 김일성 사상연구실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본인의 흉상, 동상 등 우상화 기념물을 무려 17만 개나 세웁니다. 이처럼 우상화 작업에 진심인 북한은 한국의 초등학교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인민학교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즉 학업을 마치는 시절까지 김일성 교과서를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가를 부르는 건 기본이고 온갖 일기장에도 이념사상을 찬양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죠. 사상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세뇌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세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 여성 응원단이 경기도 중 갑자기 비가 내리자 김정일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던 현수막이 비에 젖을까봐 이들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이처럼 세뇌라는 것은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른을 세뇌시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당장 굶어도 유치원 등 교육시설은 열심히 짓는 편이죠. 이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아 시절부터 사상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런 세뇌교육은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로 점차 후계자 구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북한의 조기 사상교육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 1986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이라는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이것은 북한 모든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4년간 152시간에 걸쳐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과목에는 김씨 일가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심지어 북한 사람들은 본인들 부모님의 생일은 몰라도 김씨 일가의 생일은 무조건 알아야 하죠. 이처럼 인간이란 동물이 사리분별을 하기 이전부터 세뇌교육을 하게 되니 위 언급드린 북한 응원단처럼 저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에는 여기저기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들도 많은데 출입구에는 물론 아이들이 노는 놀이기구에도 그 형태를 보이고 있죠. 로켓 모양 놀이기구가 인상 깊네요. 참으로 북한스럽습니다. 이처럼 사상교육에 물들어 있는 북한 아이들은 북한 교육체제의 노고에 걸맞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굶주리는 나라로 교육을 받기도 하죠. 남조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벽에 풀을 붙이고 살아간다고 교육을 시키며 머슴살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도 많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북한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회주의는 무상으로 교복도 받고 무상으로 교육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죠. 또한 황당하게도 북한 측에서 남한에게 지원 물자를 보내며 도움을 준다는 황당한 교육도 시킵니다. 하지만 가끔 사리분별이 된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쓰여있는 물자들을 보며 의아해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들의 대우가 높기도 합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교사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줄을 서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그 권위가 살아있는 편이죠. 특히 북한 유치원에는 음악 교육에 상당히 힘을 쓰는데 음악은 우리가 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즐겨 듣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음악은 북한뿐만 아니라 독재 권력에도 흔히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 히틀러는 바그너의 마이스터징거 서곡이라는 음악을 통해 독일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의 마오쩌둥은 예술은 인민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혁명적 수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술을 통한 선동에 적극적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양을 여행한 한 외국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찬양가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의 제목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제목인데 예상하셨다시피 북한 사람들에게 세뇌를 하기 위해 음악을 트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점은 이 노래가 어쩌다 한번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6시와 오후 11시에 하루에 각각 2번씩 평양에서 울려 퍼지죠. 즉 내가 좋든 싫든 북한 주민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찬양가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면 악기를 든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술선전대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중에도 찬양가를 연주하는 역할인 셈이죠.
고로 북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온갖 찬양가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오직 이 기괴한 음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잠이 드는 시간이라 볼 수 있는 셈이죠. 아니 어쩌면 이 정도 세뇌라면 꿈속에서도 찬양가가 울려 퍼질 수도 있겠네요. 북한의 군복무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입니다. 북한군에서 사상교육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김씨 일가가 쓴 교양록과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세뇌받고 가르침을 받게 되죠. 이를 외워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기적인 검열을 통해 얼마나 숙지했는지 점검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정치상학이라는 강습회가 매일 열리며 정치학습이라고 하는 교육은 매주 4회, 일과 후 2시간씩 총 매주 8시간씩 진행되죠. 각종 여가를 즐겨야 할 일과 후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사상교육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사상교육을 힘을 쓰는 이유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군인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오직 당과 김씨 일가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병사로 육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과 수령의 교시에 무조건 맹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군사학 교육보다도 사상교육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사방에 놓인 사상교육 늪에 살고 있다 보니 그들의 사상도 정상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상교육에 물든 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코로나 방역에 투입되었던 군인들을 초청해 김정은이 코로나 종식을 알리는 억지 주장을 펼쳤던 자리가 있었죠. 이는 김정은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연설을 듣는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격려해주는 것이 감동적이었든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나서였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죠. 북한 주민들이 흐느낄 때는 몇 가지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때나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와 혹은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때입니다. 한국의 정부 지원처럼 김정은 본인이 가끔 본인의 개인 약품까지 털어서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선전용 보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받은 주민들은 흐느끼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특정 지역에서 열린 새집 입주 행사 때는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까지 하죠. 제삿날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김정은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이면 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자리에서 김여정이 김정은이 아팠다는 언급을 하자 이를 듣고 있던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였는데 이젠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김정은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마치 신이라도 내려온 것 마냥 북한 사람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아니 신이 내려와도 저 정도는 아닐 것 같네요. 오늘 북한의 사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북한의 조기 사상교육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죠. 이는 바로 북한에서 한국의 MZ세대라고 불리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북한이 힘이 썼던 세뇌교육들이 점점 풀려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돈이 없어 주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장마당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자본주의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일성 시절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꽤 일정하게 배급되었던 식량이 현재는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에는 식량난이 더욱 심화된 모습이기까지 합니다. 고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당에게 받은 거 없이 자라난 세대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떨어질 수밖에요. 또한 북한 내에서 퍼지는 한국의 컨텐츠들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진 수준이라 하는데 일본 북한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겠죠. 북한의 사상교육과 처벌 수위는 앞으로 더욱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